안녕하세요. 하이진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혼자 나오기 머쓱해서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안녕. 알았어. 미안. 알았어. 내려. 가. 네.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네요. 네, 앞으로 좀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것저것 영상을 올려볼 건데요. 첫 영상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 이야기로 한번 오픈 채널을 열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월에 읽었던 책을 한번 소개를 드려볼 건데요. 정신없이 읽다 보니까 저번 달에 한 7권 정도를 읽었더라고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간단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새해가 밝고 읽었던 책은요. 요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초프가의 형제들 총 3권 요걸 읽었습니다. 근데 요거 사실은 12월 달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1월 달에 끝났거든요. 2달이 걸렸어요, 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흥미진진해서 계속 읽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충 줄거리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줄거리는 이제 아버지 표도르 카라마조프와 그 아들들을 둘러싼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 아버지와 자식들이 유산 문제로 갈등을 빚습니다. 특히나 그 첫째 드미트리와는 여자 문제도 얽혀 있어서 첫째랑은 더 커다란 갈등을 빚게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아버지가 살해된 채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아버지를 살해한 사람은 누구인가? 물론 용의자는 아들들이 되겠죠. 일단 등장인물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아버지는 표도르 카라마조프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방탕하게 생활을 하는 인물입니다. 첫째 아들은 드미트리입니다. 굉장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인물로 나와요. 아빠의 성격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둘째는 이제 이반이라는 친구인데요. 이반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다음 셋째는 알렉세이. 여기 중에서 가장 마음이 순수하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생아 스메르자코프가 있습니다. 또 카라마조프 가문의 하인으로 나와요. 겉으로는 굉장히 순종적이고 말을 잘 듣는 듯하나 뭔가 조금 어딘가 음침한 구석이 있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명의 아들이 있어요. 일단 형제들 성격이 다 완전 너무너무 달라서 읽는 재미가 있어요. 1권에서 대신문간 파트가 있어요. 긴 파트가 있는데 이반이 자기는 이제 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다. 그렇지만 그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대로 그냥 냅뒀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따로 해석도 막 찾아보고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요 책의 후반부로 갈수록 첫째 드미트리가 이상하게 마음이 되게 좀 안쓰러웠어요. 안쓰럽고 뭔가 좀 눈길이 갔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저도 뭔가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술 먹고 싶어? 그럼 술 먹고 통제력 없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순수한 사람이 아닐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투명하게 내비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도 하기로 했고요. 요거는 어떤 사람에게 추천을 하느냐. 인간이란 왜 이렇게 복잡할까? 왜 그렇게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좀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많으시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해석해가면서 읽어볼 여유가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책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이소호 작가님의 나의 미치광이 이웃이라는 소설입니다. 사실 이소호 작가님은 캣콜링으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그 시집이 있는데 그 시집을 먼저 읽어봤었어요. 근데 저는 시집은 저랑 안 맞는 게 아니고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소설은 어떨까 해가지고 소설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근데 요거 너무 재밌었어요. 강력 추천하고요. 줄거리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멀지 않은 미래가 배경이에요. 기후변화하고 약간 이런 식량위기 때문에 생존이 어려워지게 된 시대가 배경이고요. 베를린에서 미술을 공부하던 유리와 미아라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리는 이제 미술을 정말 사랑하지만 자기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큰 사람으로 나오고요. 미아는 이제 베를린에서 유학할 때 룸메이트였는데 정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미술에서. 왜 약간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친구가 있잖아요. 쟤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이 왜 저렇게 칭찬을 하지? 제 작품이 그렇게 대단해? 이런 친구로 나옵니다. 약간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 예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처럼 약간 예술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꼭 예술 분야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재능을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다면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책 가볼게요. 오렌지와 빵칼이라는 청해 작가님의 장편 소설입니다. 요거 근데 표지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표지가 예뻐서 샀어요, 사실. 유치원 교사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영아라는 주인공이 나오고요. 아무래도 아이들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항상 참고 웃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통제력을 잃고 자기가 그동안 참아왔던 거를 막 분출을 시켜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너무 통쾌했어요. 특히 마지막에 자기 친구한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막 쏟아내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 혼자 막 그래 그렇게 말했어야지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지 이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전 너무 통쾌했어요. 그래서 약간 도덕적으로 계속 살아오고 항상 착하게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분들이라면 추천합니다. 이 답답한 거를 약간 뻥 뚫어줄 수 있을 만한 소설인 것 같아요. 다음 소설 가볼게요. 다음은 또 위픽 시리즈예요. 할매 떡볶이 레시피입니다. 윤자영 작가님의 책입니다. 이것도 가볍게 읽기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얇아요. 줄거리는 전직 조폭이었던 기철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무려 16년 동안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았던 살인죄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나와요. 그 조직의 보스라는 사람이 너가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갔다 와주면 너 대장살이 준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들어갔다 나오니까 조직이 온데간데 사라진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 할매 떡볶이로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딱 힐링 타임으로 알맞은 힐링 소설 쪽인 것 같아요. 약간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이야기이고요. 이거는 너무 자극적인 도파민에 절여져 있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소설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소설 가볼게요. 다음에는 빨간색 표지가 인상적인 7번째는 내가 아니다 라는 책이고요. 폴 클리브 작가님의 장편 소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표지만 보고 샀어요. 이거 근데 표지가 너무 예쁘죠? 대충 줄거리 설명해 드리자면 낮에는 경찰서 청소부를 일을 하고 밤에는 연쇄살인마로 돌변하는 주인공 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총 6건의 살인사건을 숨기고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청소부 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7번째 살인사건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한 거 아닌데? 어떤 놈이 날 따라하는 거지? 자기를 따라하니까 감히 날 따라해?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의 진범 찾기가 시작이 됩니다. 진짜 웃긴 게 지도 살인범이면서 누굴 봐봐. 긴장감 있게 사건이 전개가 돼서 저는 빠르게 후루룩 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어떻게 됐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틀 만에 다 읽었어요. 되게 빠르게 잘 읽히는 소설인데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생각보다 수위가 좀 너무 셌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여기 뭐 이렇게 읽다가 약간 이런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수위가 너무 센 거 장애 싫다. 난 자극적인 거 싫다. 나 힐링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지 않고요. 사건 중심으로 소설을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수위가 세다는 거 요거 감안하고 보시고요. 다음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의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2권입니다. 제가 사실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을 너무 좋아해서 요 뒤에 책장을 보시면 여기 2칸이 하루키 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키 작가님에 대한 얘기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이건 따로 나중에 하루키 특집으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세계가 이렇게 교차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되게 현실 속에서 비현실적인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약간 미래적인 도시 배경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나는
컴퓨터에 대한 암호화 장치들을 막 이렇게 해석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계산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의 의뢰를 받아서 일을 하나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게 되면서부터 이제 생겨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세계의 끝이라는 세계인데 그 세계에서는 비현실적인 공간에서 일상적인 그런 현실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비현실적인 세계는 벽으로 둘러싸인 마을이라는 배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나는 이 벽에 둘러싸인 마을에 기억이 지워진 채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도서관에서 꿈을 잃는 자로 생활을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어딘가 모르게 되게 몽환적이고 모호한 느낌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딱 답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속 시원한 결말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나는 상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책들이 좋다. 눈 앞에서 이미지가 약간 샤 하고 만들어지는 듯한 분위기가 좋다 하시는 분들께는 강추드립니다. 여운이 굉장히 길게 남았던 작품이에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사심이 가득가득 담겨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음 소설 넘어갈게요. 다음은 레프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얇아요, 두께가. 그래서 하루 만에 다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우선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요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이 죽으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이야기의 서두에 깔고 나와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법관이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이반 일리치가 중간부터 이제 병을 얻어요. 이제 집에서 하루 종일 생활을 하는데 가족들과 주변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피하고 싶고 불편해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그 안에서 이반 일리치는 굉장히 커다란 고통을 얻고 외로움에 시달리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저는 이 소설 초반부터 약간 좀 마음이 아팠던 책인데요. 주변인들이 이 사람의 죽음에 너무 슬퍼하고 애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걔가 죽었어? 그럼 나 그 자리로 승진을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현실에도 뭔가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읽는 내내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요거를 계속 머릿속에 맴돌게 한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빠르게 고전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진 않은지 지금 한 선택이 내가 정말 원했던 삶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해서 1월에 읽었던 책들을 쭈르륵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소개한 책들 중에서 관심이 유독 가는 작품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첫 영상이어서 아직 미숙한 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